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이 미국의 무역대표단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과 이제 협상을 벌이는데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걸 뻔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미국 측의 요구가 좀 모호하다. 너무 넓다. 이래서 협상이 되겠냐 그랬는데 역시나 미국은 들어가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났죠.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연 3,700억 달러입니다. 이거를 2천억 달러를 줄여라. 그러니까 3천억 7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를 줄이라 그러니까 1,700억 달러로 줄여라. 언제까지? 2년 만에. 2년 만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전체 중국의 무역 흑자의 한 절반 정도인데, 그럼 거기서 거의 절반을 또 줄이라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 흑자의 4분의 1 정도를 2년 만에 줄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중국은 덤핑을 통해서 저질 제품을 값싸게 세계에 팔아넘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뭐 중국에 무슨 특화된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역 흑자를 내면은 그 무역 흑자 가지고 다른 나라 채권도 사들이고 그래서 미국 채권 사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 권력을 확산시키는데 이 2년 만에 무역 흑자를 딱 4분의 1로 줄여버리라 그러면은 중국 경제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요구를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통보만 하고 온 겁니다. 통보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도저히 얘기 안 되니까 이 문호신 재무장관이 야 니네 이 밑에들 나오지 말고 시진핑이 직접 나오라 그래. 시진핑 면담 요구했는데 시진핑이 면담 요구를 못 들어줬습니다. 뭐 얘기가 되는 걸 읽어야지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문 차고 들어와서 니네 수입 딱 4분의 1 줄여 2년 만에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바로 그 허접한 저질 제품을 싸게 파는 그 산업 구조에서 최첨단 기술을 한다고 그렇게 번 돈을 갖고 인공지능 뭐 우주개발 이 최첨단 제조산업 제조 2025에다가 너희 중국 돈 대지 마. 중국은 민간 자본이라는 게 거의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는데 다 공산당 국유화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지금 쏟아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답을 못하죠. 하겠다고 했다가는 이제 뭐 보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고 안 하겠다고 하면 뭐 중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있었어요, 요구가. 니네 중국의 모든 제품의 관세를 미국하고 똑같이 맞춰라.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 적자가 엄청 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관세가 이제 낮은 이유가 미국은 이른바 소비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미국산보다 싼 게 들어오면 똑같은 질이면은 싼 게 들어오면 그거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수준인데 중국산이 한국산보다 절반 싸다? 그럼 그 절반가량의 값으로 사면은 그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의 무역 논리예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한다고 꼭 그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놓고 생각하면은 값싸고 질 좋은 제품만 소비자가 사게 되면은 그게 국가의 이익이다. 그걸 사실은 관철시키고 했던 게 미국인데 이 하다 보니까 뭐 무역 적자가 그냥 뭐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의 일자리가 다 날아가서 디트로이트고 뭐고 다 러스트벨트가 돼가지고 일자리 600만 개가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책으로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 피터 나바로 지금 무역 국장이죠. 백악관에. 이번에 중국에 들어갔죠. 중국에 들어가서 차라리 문우신 재무장관은 좀 자유주의 무역 경영에 가는데 이 피터 나바로는
자유주의자, 자기는 자유무역주의자라 그러는데 불평등한 룰은 다 바꿔야 된다. 호혜평등이 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무역의 조건이. 그래서 강경파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서 중국하고는 아예 협상할 생각이 없이 통보를 하고 니네가 안 들으면 자, 그럼 이제 원래 얘기한 대로 관세 2천억 들어간다. 중국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판이 깨진 거죠. 과연 이 시진핑이 이거를 어떻게 버텨나갈지 모르겠습니다. 2천억 무역 관세 물려버리면은 중국은 자연스럽게 대미 무역 흑자가 줄게 돼 있죠. 중국 제품이라는 게 뭐 값싼 거 하나인데 걷다가 25%씩 관세 다 때려버리면은 중국 제품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시진핑이 순순히 말 들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안 들으면은 그냥 무역 보복으로 끝장낸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이는 미국이 김정은이에게 어떻게 할지 뻔하잖아요. 협상 안 한다니까요, 김정은과. 딱딱딱 미국이 할 거 찍어가지고 던져. 김정은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아? 그러면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군사력 동원하는 거죠. 협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북한하고 미국은. 중국하고도 협상 안 하는데 북한이랑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거 왜 타협을 해요, 미국이? 뻔한 겁니다, 이거.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할지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이 전쟁에서 서서히 군사적 충돌로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중국에서 중국 미당총국 CAAC에서 25일, 지난달 25일 미국 항공사를 비롯한 36개 외국 항공사에게 대만, 홍콩, 마카오를 마치 다른 국가인 것처럼, 독립된 국가인 것처럼 표기하는 것을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항공사들에게 우리가 뭐 타이페이를 간다, 뭐 마카오를 간다 하면 그걸 이제 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공사에. 그걸 마치 독립국가처럼 얘기하니까 그걸 바꿔라. 자, 그런데 여기 대해서 미국이 대변인 성명으로 중국은 전체주의적 발상을 바꿔라. 민간 기업에다 대고 왈가불가 하지 마라. 사실은 중국이 민간 항공사한테 대만, 홍콩, 마카오를 독립국가처럼 표기하지 마라, 바꿔라고 얘기한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니네 민간 항공사 개입하지 마라. 이 성명서 낸 게 훨씬 더 이례적인 일입니다. 훨씬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중국과 마카오, 대만 이 관계고 이 관계고 중국 정부가 민간 항공사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민간 항공사와 중국 정부의 관계인데 난데없이 미국이 끼어든 거예요, 이 문제에. 미국이 민간 항공사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이러니까 이게 중국이 오늘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전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 중국을 전체주의적 태도 버리고 함부로 민간 기업에다가 뭐 공문 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중국 대변인이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미국 측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에는 변함이 없다. 야, 이게 보세요. 미국이 중국에다 얘기한 거는 너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라.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너네들 민간 항공사들한테 압박하지 마라. 이 공산당 놈들아. 이렇게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 측의 반발은 그게 아니고 미국이 니네가 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끼어드냐? 우리 하나의 중국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측이 이번에 끼어든 이유가 단순히 민간 항공사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중국이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이 대만 문제라는 게 지금 점점 지금 판이 커지고 있죠. 미국이 대만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남태평양 인공섬에다가 중국이 미사일을 만들어 놨고 미국에서는 또 역시 즉각적으로 대변인 성명서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런 성명서가 나왔고요. 자, 6월. 지금 이게 지금 6월 달에 엄청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미국 제대만협회, AIT. 제가 자꾸 이게 설명드릴 때 협회라 그랬는데, 대만하고 미국이랑 아직까지 국교 수교가 단절됐으니까, 그 닉슨 때부터. 그러니까 대사관을 줄 수가 없으니까, 미국 제대만협회 사무실을 사실상 대사관처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롭게 이 준공을 하는데, 이 준공을 하면서 미국 해병대 병력이 이제 앞으로는 신청사 경비를 맡게 된다. 그리고 이 준공식에 미국 고위급 인사, 즉 존 볼턴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걸 하려고 올 2월에 대만 여행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미국과 대만이 군사 고위급 교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만은 지금 미국 무기를 사고 있고, 만약에 존 볼턴이 대만 청사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대만을 미군 기지화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부터 그 주장을 해온 사람이 이 시기에 지금 대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대만의 군사기지화에서 남태평양의 중국 진출을 사전 차단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자, 오늘 중국 관영 환구15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중 관계가 도처에서 봉화가 일어나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국가가 대만, 홍콩, 마카오,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는데 항공사들도 이를 존중하고 다시는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미국의 움직임이 단순히 그 항공사나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서 중국 자체 체제를 지금 위협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정도로 이 중국과 미국 관계가 점점 이 긴장도가 높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 대만 외교부는 백악관의 중국 비판 성명서에 대해서 각국 기업의 경영에까지 간섭하는 중국의 만행과 그 불량한 의도를 국제사회가 직시해야 한다.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것 하면서 백악관의 성명에 감사의 표를 했다. 이미 그 대만의 차오잉원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긴밀하게 맺어져 있는 거죠.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대만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게 막 덤비지 못하는데 확답을 받은 거예요. 대만 우리가 너희들 반드시 지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파견하고 미국 무기도 사. 막 덤벼 중국한테. 그 정도 보장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실제로 만약에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게 되면은 중국의 대만 통일은 끝나는 겁니다. 대만에서 이 중국 이 인민군이 대만으로 넘어오려면은 배를 타고 넘어야 되잖아요. 그 중국 그 낡은 군함 몇 척 들고 오다가 미국의 미사일 폭격을 그걸 어떻게 피해서 넘어 들어오겠습니까? 중국의 대만 통일은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예요. 미군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강성이라고 대만과 관련된 중국의 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만 기업들이 뭐 하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이제 친대만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한반도가 중요한 게 동북 지역이 조선족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 사실 조선족 이주시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 간도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이 선조들이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실 대한민국 땅이죠. 그거 일본이 그 청나라에다 팔아먹기 전까지는 그건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실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길이니 뭐니 다 백두산 연결돼 있고 지금도 사실은 밀무역이라는 게 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을 자유통일하게 되면은 이 북한 지역과 중국의 동북 지역이 거의 하나로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국경이 무너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동북 지역이 한국화가 돼버린다? 중국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문제가 바로 이 대만과 복강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강성이 대만화가 돼 있어가지고 어디 하나 슬쩍 날아가면은 여기도
대만화가 돼서 대만이 오히려 그걸 먹어버릴 수가 있다. 그럼 저기 내몽골 있죠. 내몽골하고 몽골과의 관계. 내몽골이 중국 땅인데 몽골이 워낙 중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몽골이 만약에 그런 사태 벌어져요. 중국이 쪼개질 것 같으면은 몽골이 내몽골을 또 먹어버린다. 그래서 중국은 산산이 조각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곳곳이 그래요, 곳곳이. 그리고 미국은 이거는 원래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접경 국가들에게 전부 다 친미화 시켜가지고 어느 순간에 판 벌어진다 그러면 쫙 나눠먹는. 이게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걸 뭐 거의 이 2050년, 60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고 트럼프 임기 안에 트럼프 재선하게 되면은 임기 안에 그런 판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거세다는 거죠. 이렇게 미중 관계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는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적화 친중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그걸 넘겨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영향력이 커져서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미국이 팽창 전략으로, 그것도 미국식 가치관과 이념으로 팽창을 시켜서 전체주의 세계를 무너뜨릴 때 우리가 숟가락만 적절하게 잘 되면은 그 힘으로 촥 우리는 만주까지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국제 질서를 보면은 이게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천운이 오는구나 보는데 국내 언론만 보면은 그냥 암울하죠. 암울하죠. 이런 판도 모르고 김정은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하고 또 보수파리들은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야합한다고 막 호들갑 되지. 국제 질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운을 가져다 주는데 그걸 못 챙겨 먹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전락했다면 그건 다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